예, 공개회의 전에 을지로위원회의 대한항공 원화청 지상조 노동자 처우 개선 상생 똑딱이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하경 위원장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네, 을지로위원회는 안녕하세요.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이하경입니다. 일산 국제공항 제2터미널 지상조 노동자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상생 꽃다리기를 열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겨울 인천공항 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지상조 노동자의 과로사로 많은 노동자들이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을지로위원회는 우원식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새벽 현장 방문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차측에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그 결과 노동자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확충되었고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주신 차측, 인천공항공사, 대한항공, 관계부처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을지로위원회는 조치사항의 이행 여부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나아가 전국의 공항 노동자 인권 및 노동자 보호에 나서겠습니다. 인천공항 제2터미널 지상조 노동자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을 책임위원은 최인호 송업지원이십니다. 최인호 송업지원님께서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2017년 12월 3일 대한항공의 자회사인 한국공항주식회사 하청농협업체인 EK 맨파워 주식회사 노조의 처우 및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총파업이 돌입된 이후 노사교섭이 지지부진하던 중에 1월 초 을지로위원회가 중재를 시작해서 제2여객터미널 그랜드 오픈 전날에 처우 개선 관련 최저임금 인상 중 16.4% 인상 등 노사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2월 6일 오전 6시경에 우원식 원내대표, 을지로위원회 이하경 위원장 등 총결한 분의 우리 당 의원들이 제2터미널을 방문하여 정부 관련 부처기관과 함께 여객기기내 등 작업 환경 전반을 점검하고 노사 양측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국토부, 고용노동부, 인천공항공사,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또 대책을 강구한 끝에 2월 26일부터 3월 13일 사이에 을지로위원회가 관련 부처기관 기업, 노조와 연서 개별 후기를 통해서 최종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해냈습니다. 을지로위원회는 이번 대한항공과 인천공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항공산업 하청 노동자들의 처우 및 근무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주요 성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 EK 맨파워 노사는 임금 협약을 통해서 올해부터 기본급이 16.4% 인상이 됐고요. 여성 직원이 월 5만 원 월급이 인상이 됐습니다. 노조 사무실 지원 등 8개 조항에 대한 협의를 가서 처우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노동자의 편의시설이 확충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보도가 되었겠지만 가장 심각했던 여성 화장실 다변기가 1개였는데요. 그거를 8개로 설치 올렸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중으로는 남녀 수면실과 쉼터, 샤워실 등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산업안전보건을 강화했습니다. 아시겠지만 항공기 청소 시 유독물질을 사용하는 부분들이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협했는데요. 안전성 확보하기 위해서 임시 건강진단 명령을 내렸고요. 기화소독 작업 이후에 공기 중 작업 환경평가를 위한 고용노동부의 정밀조사가 추진 중입니다. 또한 장시간 노동 문제가 개선되고 근골격계 질환 및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개선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더불어서 항공산업의 체질 개선과 항공사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하도급 계약의 공정성 확보와 그리고 산업안전과 최후 개선에 대한 정부의 평가도 강화될 그런 계획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이 6만여 명이 근무를 하는데요. 그중에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아마 지상조, 하청 노동자인 것 같습니다. 이들에 대한 처우와 근무 환경이 개선될 때까지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현장에서 열심히 이 일에 함께했던 강사님들 오셨습니다. 소개드리겠습니다. 박배일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김태일 공공운수노조 한국공항 비정규직 지부장님 오셨습니다. 임춘자 공공운수노조 한국공항 비정규직 지부 사무장님 나오셨습니다. 이어서 박배일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대한항공 하청 노동자들의 차별과 기본권, 노동 기본권 또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애써주신 우리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님과 우원식 원내대표님, 그리고 이하경 을지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송옥주 의원님, 최인호 의원님, 여러 민주당 의원님들에게 감사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원님들 다녀가시고 사실 꽉 막혀있던 노사관계가 많이 풀렸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개선되거나 또 해소되거나 그렇게 됐습니다. 여성 노동자들의 차별적인 노동도 해소되고, 그리고 노조 사무실도 확보되고, 또 기회 청소하다가 우리 조합원들이 위해 공실 때문에 쓰러지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조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또 놀란 게 노동청이 제대로 좀 저희들도 이렇게 노동청이 열심히 할 수 있구나 하는 걸 또 보여주셨습니다. 그날 의원님이 와서 노동청에 따끔한 칭찬하는 것도 제가 보았습니다. 그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공공운수노조도 민간 항공 영역에 차별받는 노동자들 노동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조직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관심과 또 함께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인사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많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꽃다발 전달이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추미애 당대표님과 함께 꽃달기를 하겠습니다.
추미애 당대표의 속개 선언하고 더불어민주당 제205차 최고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제205차 최고위원 회의를 속개합니다. 추미애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어제 국력 평양에서는 우리 예술단의 남북 합동 공연이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13년의 공백이 무색할 만큼 남과 북 예술단은 참 잘 어울렸습니다. 객석에서는 감동의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또한 남녘 제주도에서는 70년을 맞이한 제주 4.3 사건 추념식에 12년 만에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참여한 기념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예년의 제주 4.3은 비바람이 몰아치고 날씨가 굳었지만 올해는 화창한 날씨 속에 4.3 가장 많은 주목객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4.3을 완전한 명예회복은 해방 이후 분단의 역사를 살아야 했던 우리가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숙제라 하겠습니다. 무관심과 무지로는 정의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외딴섬 제주에서 계엄령을 선포해 놓고 어느 누구도 4.3을 말하지 못하게 한 결과 4.3에 대해서는 제대로 진실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 진실을 대한민국 국민이 제대로 알아서 저희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제주 4.3 사건을 좌익 중동 사건이다 라고 하면서 철진 반론을 복창했습니다. 육지 형무소에 영문도 모르고 어린 나이에 끌려와서 수형인 명부에 마치 죄인처럼 기재된 분이 대통령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왜 육지 형무소에 끌려갔는지도 몰랐습니다. 유교가 터지니까 석방이 되었는데 저는 그 길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참전을 했습니다. 저는 목숨을 걸고 공산주의를 막아내기 위해 싸웠는데 저를 빨갱이라고 하니 저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올해 95인 희생자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홍준표 대표님, 이런 소리가 들리십니까? 무관심과 무지는 결코 정의를 세울 수 없다는 것을 홍준표 대표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코끼리의 한쪽 다리만 보고 코끼리는 다리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분단 국가의 국가 권력에 의한 양민 학살 사건이라는 본질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 인식의 지평을 넓혀주시기 바랍니다. 분단의 역사가 남긴 남과 북의 상처에 새살이 돋기를 어디 오더라도 봄이 꼭 오고야 만나는 것을 제주 4.3 유족에게 평화를 바라는 도민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포괄적이며 단계적인 비핵화 로드맵과 9월 한반도 평화선언 발표 구상까지 밝혔습니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반드시 성공시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실현 가능성 높은 로드맵이라 할 것입니다. 정부의 구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베를린 구상부터 구체화되었던 문재인 정부의 일관된 원칙이라 하겠습니다. 단순히 비핵화 과정을 경제적 보상과 연결짓는 이분법적 시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정착이라는 다차원적인 방정식을 풀어가기에는 부족하다 하는 것이 중론입니다. 또한 당사국들 간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섣불리 비핵화 로드맵을 단정하거나 반대로 이견만을 부각시키는 행태 역시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어렵게 성사된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동맹 균열을 부추기며 평화의 로드맵을 가로막는 야당 일각의 경거망동한 언행들은 자제해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분단의 고통을 이겨내고 평화의 시대로 나아가는 그야말로 전환기적 시대로의 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앞으로 20여일 다가온 남북 정상회담을 차분하고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자유한국당이 개헌 당론을 발표했습니다. 역시나 민심은 없고 야심만 가득 담긴 기대 이하의 개헌안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 당론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내각제 야심은 개헌을 집권연장의 도구로 활용했던 그들의 과거 모습과 조금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분권형 대통령 책임 총리제 말은 그럴싸하게 하는데 내용을 열어보면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대통령제를 의식해서 말을 바꾼 무늬만 대통령제, 알고 보면 내각제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개헌특위에서 헌정특위까지 16개월간 이어졌던 논의를 마무리 짓고 조문안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가 열릴 때마다 상습적으로 보이콧 카드를 꺼내드는 야당에게 과연 얼마나 더 기대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로 개헌 논의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4월 임시국회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무책임한 보이콧으로 초반부터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본회의 개회식조차 파행으로 끝난 데 이어서 법사위와 환노위 소위원회, 청년미래특위 등 각종 상임위와 특위 일정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개헌과 민생, 평화를 위해 분초를 쪼개가며 국회를 총력 가동해도 시간이 모자란 이 마당에 정말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만 듭니다. 여야 사이에 이견이 있는 법안이 있으면 대화 토론을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하면 됩니다. 국회의 역할과 책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작 자신들이 원하는 법 하나 관철을 위해서 9천여 건에 가까운 그것도 하나하나가 절박하고 다급한 민생 법안을 깡그리 걷어차고 국회를 올스톱시키는 게 국민의 삶을 책임질 국회가 해야 할 자세입니까? 특히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은 상습적이다 못해 아예 고질병 수준입니다. 첫째, 지난해 6월 강경화 장관 임명 관련 보이콧으로 시작해서 두 번째, 9월엔 김장겸 당시 MBC 사장 체포영장 관련해서 보이콧, 세 번째, 10월엔 박문진 이사 선임 관련해서 보이콧, 네 번째, 12월엔 예산안 관련 보이콧, 그리고 다섯 번째, 올해 2월엔 권성동 법사위원장과 여섯 번째, 김영철 박람과 관련해서 보이콧을 한 데 이어서 일곱 번째, 이번엔 방송법을 핑계로 보이콧에 나섰습니다. 이번이 벌써 일곱 번째인데, 이번이 벌써 일곱 번째 국회 보이콧입니다. 하나같이 민생과는 전혀 무관한 사안들만 골라서 이를 핑계로 국회를 마비시키는 그런 작태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 국민들이 국회가 대한민국을 운영할 정권을 쥐는 것에 반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하는 꼴을 보니 만일 국회가 총리 임명권을, 총리 선출권을 쥐고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날마다 올스톱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국회 상황에서 내각제는 돼지목의 진주목걸이라는 것을 자유한국당이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바른미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 삶을 위한 개헌협치, 민생협치의 모든 것을 걸어도 부족할 판에 지금이 민생을 볼모로 한 보수야합으로 국회를 파행시키는 그런 상황 아닙니다. 말이 나온 김에 자유한국당의 개헌안 발표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시지탄입니다만 이제라도 제1야당이 개헌안을 내놓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 내용은 A부터 Z까지 문제투성입니다. 첫째,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권력구조 개편 방향은 국회가 입법과 행정, 정권을 행사하겠다는 사실상의 내각제입니다. 5천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은 허수아비로 만들고 바지저고리로 만들고 300명 국회의원이 선출한 총리가 나라를 좌지우지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국민 주권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될 뿐 아니라 삼권 분립 정신에도 부정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대통령의 권한을 통일, 외교, 국방으로 국한하고 총리가 행정 정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이는 그 구분 기준이 모호할 뿐 아니라 전 부처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상시적으로 요구되는 현대 행정 체계에도 맞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에 대한 투자는 통일과 관련된 사안입니까? 아니면 경제산업정책의 영역에 속하는 사안입니까? 국방비 지출 개혁과 관련해서 국방부와 경제부처 각자가 담당할 영역은 어디까지입니까? 그것이 구분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자유한국당이 이야기하는 대통령의 영역입니까? 국무총리의 영역입니까? 이처럼 분권형 대통령제로 쓰고 내각제로 읽어야 할 자유한국당의 권력구조 개편 방향은 우리 실정에도 맞지 않고 국가적 혼란만 야기할 뿐입니다. 둘째로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지방은 고사하든 말든 중앙집권형 기득권에 여전히 안주하겠다는 것입니다. 셋째, 학제의 개편을 전제로 선거 연령을 조정하겠다는 주장 역시 사실상 불가능한 주장입니다. 만 18세 청년들에게 절대 투표권을 주지 않겠다는 꼼수나 다름없습니다. 넷째, 토지공개념 도입도 반대했는데 이는 양극화와 불평등의 주범인 부동산 거품을 앞으로도 계속 키우자는 발상에 불과합니다. 다섯째, 가장 큰 문제 역시나 시기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기존 입장대로 6월 국회 발의, 9월 국민투표를 개헌 로드맵이라고 내놓았는데 로드맵은커녕 공식적인 개헌 백지화 선언입니다. 결국 자유한국당이 국회 보이콧에 나선 목적이 국민과의 약속인 6월 동시투표 무산을 위해 시간 끌기라는 의심이 점점 확신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분권과 주권, 민생 실현이라는 국민 개헌에 부합하지 않는 자유한국당의 민심 역행적 개헌안에 단호히 맞서면서도 유연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개헌 협상에 임해서 국민 개헌안 합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당은 즉각 국회 보이콧 중단을 선언하고 산적한 민생 현안과 시급한 개헌 논의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국민을 더 이상 지치게 하지 않도록 오늘부터라도 모든 국회 일정 정상화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제주에 봄이 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봄이 오고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남축예술단의 평양 공연은 남과 북의 온 민족에게 평화의 봄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은 가을이 왔다를 주제로 서울 공연을 제안함으로써 남북 정상회담에서 결실을 반드시 내자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제안을 저희는 환영합니다. 어제는 4.3 항쟁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고 유족들을 만나 뵈었습니다. 지난 70년간 4.3 항쟁의 통한과 진실을 알리기 위해 애쓴 생존 희생자와 유가족, 국가 권력에 의해 상처 입은 제주도민들의 아픔을 위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념사를 통해 4.3 항쟁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했듯이 정부 여당은 4.3 특별법 개정 등 미진한 진실 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과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주의 아픔을 대한민국의 기억으로 삼고 4.3 항쟁으로 희생된 영령들의 넋을 가슴 깊이 기리는 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추념식에도 참석해 4.3 희생자와 그 유가족의 아물지 못한 상처를 직접 보았음에도 버젓이 4.3을 좌익폭동으로 인한 피해라고 규정하고 수석 대변인 역시 마찬가지의 논평을 냈습니다. 그런데 바로 1년 전 자유한국당의 공식 논평에서는 일부에서는 아직까지 이념적 잣대로 제주 4.3 사건을 재단하며 제주도민들의 가슴을 두 번 멍들게 하고 있다며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그 입장과도 180도로 바뀐 그런 논평이었습니다. 한반도 전역이 화해와 상생을 이야기하고 국민이 제주 4.3을 대한민국의 역사로 기억하자고 하는 반에 오로지 자유한국당만 1년 전 자기 입장도 부정하고 70년 전으로 되돌아가 비뚤어진 이념의 총칼을 대한민국에 들이대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즉각 4.3 항쟁 희생자 영령과 유가족, 제주 도민들에게 고개를 숙여 사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주 4.3 정신을 훼손하고 피해자의 유가족 명예를 짓밟은 어떤 행위에도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규백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지난 겨울 그 많던 일들을 해안으로 남긴 채 벌써 여의도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주말에 많은 사람들이 융중로를 찾아서 가슴 설레는 봄의 정치를 만끽할 것입니다. 하지만 짧게는 2년에서 3년, 길게는 수십 년 동안 봄의 정치는커녕 고통 속에서 살아야만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일 1차 사전 조사 대상 12건 중 8건에 대한 본조사와 2차 사전조사 대상인 사건 5건에 대한 조사를 대검찰청 진상조사에 공고를 했습니다. 이번 과거사위 공고는 고문이나 조작 등으로 공권력의 무고한 시민에게 가한 인권유지는 물론이고 정권의 언론 장악 시도와 민간인 불법 사찰, 정경 유착 등 우리 사회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던 대표에 대한 총체적 조사를 공고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흘렀다는 사실이 과거에 이기했다는 점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건국 당시부터 민주주의와 자유, 행복을 추구하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랬던 과거는 시대가 그랬기 때문이 아니라 독재정권과 권력기관 그리고 소위 엘리트들이 그들만의 카르텔을 구축하고 헌법을 무시했기 때문에 어두웠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언제나 약자였습니다. 범죄 한 번 저질러본 적이 없는 시민이었고 민주주의를 외치던 학생이었으며 밝은 내일을 꿈꾸는 청년이었습니다. 미래는 과거의 잘못을 바라주는 데서 시작하고 화해는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인식은 과거에서 전혀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사 일을 한풀이요라고 폄훼하는가 하면 소속 의원은 과거는 과거일 뿐이며 의미를 축소하기에 급급합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에 가지만 불과 1년 전 국민으로부터 심판받는 정당의 모습에 대해 보기에 민망할 정도입니다. 패 일어나고 검찰이 어두운 과거를 밝혀 국민의 억울함을 풀고 새로운 대한민국 기틀을 다지기 바랍니다. 야당의 습관적 보이콧으로 4월 국회도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정책이나 법안보다 본회의 거부로 존재감을 드러나는 모습이 볼썽사납습니다. 4월 국회는 개헌과 추경 그리고 한반도 평화 등 논의해야 할 그 중대한 시점이 어느 때보다도 더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당리당략적 사고에만 국회를 전기시키고 있습니다.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입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소통이 전제되어야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눈 감고 귀 닫는 상대와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미래를 위한 가능성을 돌보라는 정치 투쟁을 이제는 중단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밝은 내일을 위해 정치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윤관석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남과 북에 봄이 오고 제주에도 봄이 오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4월 국회 정시범은 아직 멀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GM 사태에도 봄이 아직 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한국 GM 부품협력업체 비상대책위원회는 여의도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조속한 사태 해결을 촉구하였습니다. 한국 GM 1차 협력업체에 납품하는 2차 협력업체들이 사업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사태는 갈수록 연쇄적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만약 협력 업체들이 잇따라 도산하게 된다면 일자리 대란에 가까운 실직 사태를 맞게 될 수 있고 이는 국민의 고통으로 그대로 반영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 지원을 위한 자구한 제출과 글로벌 시차 배정 일정 등을 고려해 회사 측이 제시한 3월 말 노사 합의 시한이 지났으나 향후 교섭일조차 아직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사가 이른 시일 안에 임단협에 합의하지 못한다면 정부 지원을 요청하기 위한 자구한 제출도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한국GM 노사 양측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치킨 게임만 벌이듯 하여 답답하고 불안하기만 합니다. 특히 4월 20일이 넘으면 부도를 낼 수 있다고 압박하는 등 한국GM이 최근 보인 태도는 헝클어진 실타래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으로 지양돼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달 28일 로이터 통신에 보도된 한국GM이 말리부 세단과 캡틴 바등을 생산하는 부평 제2공장 가동 중단을 노조에 추가 제안했다고 나온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최근 금호타이어가 경영 정상화 절차를 밟으면서 국민의 시선은 한국GM으로 더욱 쏠리고 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한국GM 사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당정협의든 무엇이든 나설 각오가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한국GM과 글로벌GM은 성실한 실사조사에 임하겠다는 말만 하지 말고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태도로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노사 양측은 조속히 인단협상 등의 전략적인 협상을 촉구하고 해결해서 GM 사태의 정상화의 절차를 신속하게 밟아나갈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여러분